네, 여러분 잘 추셨나요? 네. 자, 8주차 헌법 강의안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헌법 강의안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리셨나요, 여러분?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서 이번 3차시 때 하면 이번 주 금요일 수업한테 받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걸 딱 금요일 날 들을 수 있도록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제가 금요일날 올린다 해서 금요일 다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금요일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2주를 드렸으니까 2주간 여러분이 혹시 시간 나실 때 계속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여섯 번째로 자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자, 일단은 헌법의 뭐죠? 최대의 헌법의 존재 목적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의 긴급 사태, 그렇죠, 여러분? 어떤 국가의 긴급 사태나 또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기본권, 즉 국민이 가지는 그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가지는 그 기본권이 무제한의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제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본권에 한계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내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서 남의 기본권을 막 침해하고 짓밟을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권의 한계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권의 제한은 어떤 국가의 비상 상황이나 긴급 사태, 뭐 나중에 이제 목적상의 한계를 배우시겠지만, 그런 이제 국가의 긴급 사태나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본권은 제한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어떤 외딴 섬에 혼자 산다고 하면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기 때문에 기본권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음, 국가라는 이 안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일부분 우리의 권리를 국가에다가 맡겼죠. 완전히 줘버린 건 아니고 맡긴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걸 가지고 이 공동체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힘을 거기만 쓰면 좋은데 국가가 그 힘을 거기만 쓰지 않고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도리어 침해하는 그런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외딴 섬에 혼자 살고 있다 하면 이 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생길래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그쵸, 해치기를 하나요? 그쵸. 혼자 사는데, 그쵸. 네. 공동체와 살기 때문에, 공동체와 살지 않기 때문에 혼자 마음대로 뭐 해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겠죠. 이 기본권이라는 문제 자체는 이 국가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없다면 당연히 기본권도 출발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국가라는 이런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이 기본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행하는 역할이 뭐죠? 우리의 공동체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국가가 비상 상황이나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이 약간은 제한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기본권이라 해서 남의 기본권을 짓밟는다. 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권이 가지는 그런 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6번에서는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기본권의 제한의 의의, 즉 기본권 제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기본권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겠죠, 여러분. 국가 내에서 살고 있는, 즉 국가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를 들면 이 대한민국 국가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즉 국가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죠? 기본권이라는 문제고, 이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도 당연히 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틀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거죠. 기본권의 제한이 왜 필요하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국가가 어떤 비상사태나 긴급사태를 맞이했을 때 뭐죠? 공동체의 안녕과 존속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따라서 국가가 없으면 당연히 기본권이라는
개념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혼자 사는데 기본권이 왜 필요가 있어? 혼자 왕놀이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외딴 섬에서. 그렇죠. 혼자 산다면.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기본권 제한의 의, 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아, 그러면 도대체 이 기본권의 제한의 의, 즉, 기본권 제한의 개념이 무엇인가?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한 생활 영역. 자, 일단은 이 기본권이라는 게 뭐냐? 자, 기본권이라고 말하는, 이 기본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용어, 즉,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 생활 영역인 거죠. 뭐, 자유권이면 자유권, 평등이면 평등권, 그래서 행복추구권이면 행복추구권, 이 기본권, 이 기본권성을 갖는 이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 영역, 그 특정한 생활 영역을 자,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라고 하면, 그렇죠, 여러분. 자유권이 평등을 보호할 수는 없죠, 여러분. 그렇죠.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유권이 보호하고 있는 어떤 보호 영역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자유권이야라고 딱 보호하는 영역이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겠죠. 통고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자유권이 어떤 범위가 확정이 안 됐어요. 어디까지가 자유권인지 모르고 어디까지가 평등권인지 몰라요. 아, 평등권적 기본권이 보호하고 있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걸 잘 몰라요.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예요? 국가가 그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적 기본권을 침해해도 그 영역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침해를 당했는지 또 침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각 개별 기본권에서는 그 보호 영역을 확정해 놓고 있는 거죠. 자, 자유권적 기본권은 이만큼이야.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다음 평등권의 보호 영역은 뭐 이만큼이다. 그래서 이만큼인데 이만큼에서 우리 범위를 침범에 들어오는 국가 권력은 침범했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호 영역이 딱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한 생활 영역, 그걸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라고 합니다. 즉, 각 개별 기본권은 그 기본권마다 보호하는 영역이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서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더라도 이게 기본권이 침해가 됐는지 또는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 즉, 그래서 각 개별 기본권에는 그 보호 영역이라는 것들이 각각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 추구권은 뭐 요만큼, 그렇죠. 양심의 자유는 요만큼,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재산권은 요만큼, 뭐 자유권은 이만큼,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호 영역이 특정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다. 그래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나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예를 들면 A, B, C, D, E, F까지인데 국가가 권력이 침해한 건 G까지네? 마치 침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침해 안 한 거죠. 왜냐면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침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이 A, B, C, D, E, F인데 봤더니 국가 권력이 C까지 침해했어요. A, B만 놔두고 A, B, C, D면 C까지 침해를 한 거죠. F까지인데 기본권이. 그러면 이건 침해했네.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자, 이걸 즉 A, B, C, D, E, F 여기까지를 우리는 그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다라고 얘기하고 국가 권력이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 우리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게 이제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한 생활 영역인 거죠. 자, 이거를 이제 기본권 우리는 보호 영역이라고 하면 그 보호 영역의 범위는 자, 헌법 해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정된다. 그렇겠죠, 여러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헌법상에서 추상적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자, 그럼 종교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자, 이거는 뭐죠? 법관이나 판사가 뭘 통해서 확정을 해요? 헌법 해석. 즉,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를 표현해놨는데,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교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헌법을 해석하는 거죠. 해석을 통해서 뭐예요?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 만약에 종교의 자유다. 그러면 이 종교의 자유 기본권에 대한 보호 영역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걸 어떻게 확정하느냐? 당연히 헌법 해석을 통해서. 왜 헌법으로 해석해요? 헌법이 추상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헌법은 당연히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추상적인 헌법 조항을 객관적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헌법 해석이라는 겁니다. 해석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했으면 이 종교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즉 뭐예요? 기본권의 보호 영역의 범위를 확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헌법 해석이다, 이러죠. 기본권 해석인 거죠, 여러분. 네. 그 기본권이 가지는 보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자, 이거를 헌법 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법관이나 판사가 객관적으로 확정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즉, 그쵸. 헌법이 수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이라는 판사가 헌법 해석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확정을 딱 하게 되면 뭐예요? 비로소 국가 권력이 그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해석은 중요하고 왜 헌법을 해석하냐? 당연히 헌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해석을 해요? 법관이나 판사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확정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각 개별 기본권은 그 기본권만의 보호 영역을 가지고 그 보호 영역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정이 되냐? 당연히 헌법 조항이 추상성을 띠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헌법 조항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네, 헌법 해석이라는 방법이 필요하다. 자, 이거죠, 여러분.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권의 제한은 자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자 기본권의 보호 영역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나 상태를 제약하는 공권력 행사를 의미한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되게 쉽죠. 자 기본권 제한. 그럼 기본권 제한이라는 게 뭐냐? 자 기본권의 제한은 자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그렇죠. 어떠한 행위나 상태. 자 국가에 의해서 즉 공권력이 행사되는 그 행위, 공권력의 행위, 그다음에 그 공권력의 상태가 그 기본권의 보호 영역 범위 내에서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나 상태를 제약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이만큼이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면 그쵸? 공권력이 뭐예요?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 범위 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 기본권, 이 개별 기본권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나 뭐죠?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행위나 상태를 이 공권력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것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기본권의 제한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이만큼인데 국가 권력이 이렇게 오다가 이만큼인데 그죠? 이만큼인데 못 들어와요. 이만큼 안 들어왔어요. 이만큼인데 이만큼 못 들어온 거죠. 이만큼 못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이만큼인데 어떤 개별 기본권이 어떤 국가의 공권력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권으로 예를 들어 A라는 기본권으로 어떤 행위나 상태를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국가 권력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기본권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나 상태를 제약하거나 제한하는 자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기본권 제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따라서 자 보호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이만큼인데 국가 권력이 여기서 이만큼을 뭘 금지해요. 그럼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침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되게 네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아 기본권에는 보호 영역이 있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 평등권, 예를 들어 자유권이면 자유권이 보호하고 있는 보호 영역이 딱 갖춰져 있고, 자, 헌법에서는 이걸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법관이나 판사가, 자, 헌법 해석이란 방법을 통해서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딱 객관적으로 확정하는구나. 그리고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은 공권력, 즉 국가의 권력이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개별 기본권, 즉 이 기본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나 상태를 제약하거나 제한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고 따라서 국가 권력이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 내에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무엇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더라도 이거는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권 제한의 의의인 거죠, 여러분. 자, 기본권의 제한의 의의이다. 자, 기본권 제한의 의의는 첫 번째로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문제되고, 그렇지만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누가 정하는가? 법관이나 판사가 무슨 방법으로? 헌법 해석이라는 방법으로 확정을 하고, 그렇죠? 보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공권력이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 범위 내에 들어와서 어떤 이 기본권을 할 수 있는 행위나 상태를 제약하고 있는가, 제한하고 있는가, 제한하고 있으면 이건 기본권 제한이구나, 이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 보호 영역 밖에 있다, 이건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을 머릿속에 딱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네. 생각해보면 되게, 어떤 기본권 제한을 재미있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약간 좀 흥미로운 거죠. 그렇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정해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국가 권력을, 임의로 제한하고 싶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 제한하고 싶으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엄청 넓혀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 권력이 요만큼 했는데 딱 기본권 제한이 딱 걸리는 거죠.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엄청나게 축소해서 해석해버려요. 그러면 국가 권력이 이만큼 침범하더라도 이건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물론 핵심적인 보호 영역은 누가 보더라도 이 핵심적인 보호 영역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늘어났다, 줄어들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늘어났다, 줄어들다. 즉, 핵심적인 보호 영역은 누가 보더라도 완벽해서, 저거는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무조건 속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쉽게 설명하면, 기본권의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 즉,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이 본질적 내용은 그래서 국가가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가 그 말이 헌법 제37조 2항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국가 권력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 본질적 내용이 뭐냐면 그 해당 기본권이 보호하고 있는 보호 영역 중에서도 핵심적인 영역인 거죠. 핵심적인 영역.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해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쵸?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서, 어떤 헌법적 문제인지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은 뭐죠? 네, 그때 그 헌법적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떤 상황이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어떻게 되냐, 이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여기까지도 오늘날에는 기본권의 보호 영역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 또는 어떤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어떤 해당 기본권, 어떤 기본권은 요만큼 조금 축소를 해야 된다. 이 축소를 하더라도 당연히 본질적 내용을 갉아먹어 들어갈 수는 없겠죠. 이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그 시대와 환경, 그 다음에 어떤 헌법적 문제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오늘날에는 이만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20, 30년 뒤에는 또 요만큼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20, 30년 뒤에 또 요만큼 줄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야 이해를 했으면,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거는 기본권 보호 영역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건 그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들인 거죠. 이거는 속하겠다, 속하지 않겠다, 아리까리한 건 누가 판단을 해요? 헌법 해석을 통해서 법관이나 판사가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 아리까리한 이 내용은 줄었다가도 늘어났다가도 줄어드는데, 그거는 그 시대의 상황이나 그 다음에 그 해당 문제가 됐던 헌법적 문제나 분쟁, 이런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종합적인 사정을 다 고려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는 1부터 10까지 됐을 때 어떤 기본권의 보호 범위가 1부터 10까지인데, 오늘은 7까지가 보호 범위라고 할 수도 있지만,
3, 40년 뒤에는 8까지가 보호 범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6까지가 보호 범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1, 2, 3, 4, 5는 핵심적인 영역이니까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거 칠판으로 써서 얘기를 해드리면 더 쉬운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네, 외대생이시잖아요. 네. 외대분들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외대분들은 정말 똑똑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뭐 다른 데 학교 가서 강의를 하긴 하는데 네, 네, 그분들이 미련하다는 건 아니에요. 반대해서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미련하다는 건 아닌데 외대분들은 그래도 한두 번 얘기를 해주면 너무나 탁탁같이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외대분들 정말 공부 잘하시는구나. 이분들은 뭘 이제 열심히 성취를 하거나 정말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면은 뭐든지 본인이 뭐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어디 다른 데서 이제 강의도 한번 해봤는데 그분들은 몇 번을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조금 더 이제 애를 좀 먹었는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외대 분들은 기본적인 그런 이제 자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목표를 딱 정하고 내가 이걸 몇 년 안에 끝낸다라고 해서 성실하게 그 기간 내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이룰 만한 그런 제목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외대에서 3년, 4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4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배도 그렇고,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파이팅 하십시오. 네, 이건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 네. 자, 기본권 제한.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자, 이 기본권 제한은, 네,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기본권 제한의 유형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자, 기본권 제한 유형에는, 자, 헌법 유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법률 유보가 있는데, 자, 헌법 유보라는 건 뭐냐면, 자,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자, 모든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야, 정당의 자유, 내 정당에 니네 알아서 자유롭게 뭘 하더라도 니네가 이것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즉 헌법에서 정당의 자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그 권리를. 야, 정당의 자유, 즉 니네 정당에 뭐든지 해도 상관없다. 니네 정당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신경 안 쓰는데 다만 니네들이 할 수 없는 건 이런 거죠. 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니네 정당의 자유는 뭘 해도 상관없다. 즉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뭐죠?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헌법 유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헌법에다가 뭐죠? 유보해놨다. 헌법에 써놨다는 얘기죠. 헌법에. 헌법 유보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헌법에서 써놨다는 거죠. 유보. 거기에다 써놨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자, 헌법에서 직접 써놨기 때문에 자, 헌법 직접적 기본권 제한, 즉 헌법이 직접적으로 헌법 조항을 통해서 제한을 해놨죠.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 출판의 어떤 사회적 책임. 야, 언론 출판 니네가 알아서 하는데 사회적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군인들의 국가 배상 청구권, 그다음에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그다음에 공무원의 근로상권 제한. 자, 공무원 니네들이 뭘 해도 좋은데 근로상권엔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제한이 되고 니네가 가진 어떤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해도 되는데 국민들은 자, 단지 뭐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 자, 이런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기본권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놓은 거죠. 이걸 바로 이제 우리는 헌법 직접적 기본권 제한, 즉 헌법 유보라고 합니다. 헌법에다가 써놨다 해서 유보인 거죠, 여러분.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헌법 조항을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직접적 기본권 제한인 거죠. 즉 헌법이 직접적으로 기본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헌법에서.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헌법 유보라고 얘기하고 자, 두 번째로 헌법에서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반적 헌법 유보와 특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개별적 헌법 유보가 있다. 즉 그렇죠. 헌법에서 자, 어떤 조항에서 헌법에 있는 모든 기본권을 한 번에 한 조항으로 인해서 다 유보를 시켜요. 헌법 유보를 시켜버려요.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네, 일반적 헌법 유보라고 얘기하고 자, 특정의 기본권만을 제한하는 개별적 헌법 유보가 있는데
자, 헌법 조항을 통해서 한 개의 헌법 조항을 통해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 모든 기본권을 헌법 유보를 시키는 게 아니고, 뭐죠? 각 개별 기본권마다 헌법 유보 사항이 달려 있는 거죠. 즉, 우리나라는 일반적 헌법 유보는 있지 않아요. 즉, 헌법 조항을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또는 헌법 조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헌법 조항 하나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기본권을 일반적이라는 그렇죠. 모두 포함되는 거죠. 모두 한꺼번에 유보시키는 우리 헌법 유보는 없습니다. 즉, 헌법 직접적 기본권 제한은 없어요. 일반적인.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단지 뭐죠? 개별적 헌법 유보를 존재하는 거죠. 방금 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사회적 책임, 그 다음 군인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 그 다음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공무원의 근로상권의 제한. 자, 헌법 제33조 2항, 23조 2항, 29조 2항, 21조 4항, 8조 4항. 자, 이렇게 헌법 하나하나의 개별 조항에는 자, 헌법 유보가 붙어 있는데, 자, 그렇지 않고 헌법 조항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유보를 시키는 일반적 헌법 유보는 우리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하죠, 여러분. 일반적 헌법 유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헌법 유보로 모든 기본권 조항을 한 번에 유보시키는 게 있지 않고, 자, 헌법 직접적 기본권 제한은 다 개별적인 헌법 유보를 존재한다.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법률 유보. 자, 법률 유보는 뭐죠? 법률에다가 명시를 해놨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헌법 유보는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헌법 직접적 기본권 제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법률 유보는 헌법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야, 법률 네가 정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법률에다가 위임시켜 놓는 거죠. 즉,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걸 우리는 법률 유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법률에다가 위임하는 거죠. 자, 헌법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자, 법률로서 정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에 의해 정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법률 유보라는 거죠. 법률 유보. 즉, 헌법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에다가 던져 넣는 거죠. 법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 넣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헌법이 법률에다가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고 던지더라도 포괄적으로 던지지는 못해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던지지 못하고 뭐죠? 헌법에서 이제 어떤 유보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법에서 법률을 유보할 때 이 법률 유보의 원칙,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포괄적 유보, 포괄적 위임은 금지가 됩니다. 나는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는 못하고요, 여러분. 네. 뭐죠? 대강을 정해서 자 대강 이만큼 범위 내에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가능한데 포괄적으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건 포괄적 위임은 뭐죠?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법률 유보라는 거 뭐냐면, 법률에 헌법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에 유보시킨 거죠. 법률 네가 알아서 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이 직접적이 아니고 헌법 간접적 기본권 제한이라는 거죠. 헌법이 직접적으로 기본권 제한하지 않고, 자, 법률을 통한 매개체로, 이 법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헌법 간접적 기본권 제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 기본권 제한의 형식으로 입법권이다. 국회거죠, 국회.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죠. 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자,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긋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헌법이 법률에 유보하지 않고 명령에 유보하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장관들이 막 명령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해버리겠죠. 하지만 헌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법률에 유보한다. 즉, 법률에 유보한다는 거죠. 법률이라는 게 뭐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자, 뭐죠? 법 규범설, 법 단계설인 거죠. 법 단계설. 자,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헌법이 가장 최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조례 이렇게 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부터 조례까지 몽땅 다 포함해서는 법령 이렇게 얘기하고, 자, 헌법 바로 밑에 있는 이 법률은 뭐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령만이 우리는 뭐라 불러요? 법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자, 법률 유보,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긋는 점에 의의가 있다. 즉, 기본권 제한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 즉 법률로서만. 그쵸? 이 법률은 뭐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거죠, 여러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니까 이거는 어떤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딱 뭐죠? 법률전이라는, 즉 법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어떤 법전의 형식을 갖춘, 즉 법전의 형식에 있는 법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법률 유보에는 우리나라에는 자, 헌법 제37조 2항처럼 자, 일반적 법률 유보가 존재합니다. 즉, 뭐죠?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로 인해서 모든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 법률 유보가 헌법 제3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자, 개별적 법률 유보도 규정되어 있죠. 예를 들면 헌법 제12조 신체 자유 제한,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조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23조 3항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헌법 유보는, 일반적 헌법 유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지만, 개별적 헌법 유보는 존재하고, 그 다음에 법률 유보는 일반적 법률 유보와 개별적 법률 유보 모두 존재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기본권은 또 내재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 기본권은 해당 내재적 한계가 있는데, 이 기본권 내재적 한계는 뭐죠? 만약에 자유권이면 이 자유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기본권의 특성이 자유권이기 때문에 자유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내재적 한계가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떤 기본권을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기본권 자유권 행사하는데 남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럼 그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인 거죠. 누군가가 한계를 정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본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기본권 내재적 한계. 즉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 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기본권 제한의 유형이었고요. 네. 자, 세 번째로 자 일반적 법률 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제30조 제2항에 자,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일반적 법률은 뭐죠?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라는 이유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목적인 거죠. 자, 국가 안전보장, 그리고 질서유지, 자, 공공복리라는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기본권은 일반적 법률 유보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세 가지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자, 공공복리라는 이 목적에 의해서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법률 유보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법률 유보에는 일반적 법률 유보랑 개별적 법률 유보가 있는데 그 일반적 법률 유보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어떤 거냐면 헌법 제37조 제2항, 즉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본권을 다 제한하더라도 법률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자, 법률적 내용, 핵심적 내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는 당연히 목적인 거죠. 즉 목적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자, 일반적 법률 유보, 즉 헌법 제37조 2항이 자,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자, 질서 유지로 인해서 자, 일반적인 법률 유보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일반적 법률 유보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즉 일반적 법률 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즉 여기서 말하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무엇이냐? 그렇죠? 일반적 법률 유보로 제한이 될 수 있는 기본권은 어떤 거냐? 자, 그거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수권 규정과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 규정.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기본권 제한 입법,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라고 수권하는 그 규정이랑 그다음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입법의 어떤 한계 규정. 자, 이 한계 규정으로 말미암아서 자, 모든 기본권이 대상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자, 일반적 법률 유보 헌법 제30조 2항이 자, 일반적 법률 유보로 기본권의 제한이 다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랬을 때 일반적 법률 유보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은 어떤 것들이냐? 자, 당연히 모든 기본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된다 해서 일반적인. 그렇죠, 여러분. 즉, 모든 기본권 대상이 된다는 게 다수설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기본권 제한 입법의 수권. 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을 주는, 즉, 권리를 주는 이 수권 규정. 플러스,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의 어떤 한계 규정이 되는 거죠. 뭐가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기본권 제한 입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런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건 또, 네. 혹시나 이거 이해 못 하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따라서 이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모든 기본권을 의미하고, 따라서 일반적 법률 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당연히 모든 기본권이 대상이 된다. 그렇죠. 이게 다수설인 거죠, 여러분. 네. 자, 다만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양심 형성의 자유처럼 어떤 내심의 자유에만 머무르는 기본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자, 내심의 자유는 여러분들이 이만큼 내가 뭔가 하더라도 행위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누군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심 형성의 자유는 당연히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자, 목적상의 한계가 있죠, 여러분. 목적상의 한계. 국가의 안전보장은 뭐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그렇죠. 자, 국가의 안전보장에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장뿐만 아니고, 자,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돌아가려면 뭐가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헌법과 법률이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즉, 국가의 안전보장에는 헌법과 법률의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을 의미한다. 그렇죠. 형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 네, 이런 거죠. 자, 국가기관이 유지되는 것도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게 됐기 때문에 그 국가기관은 그렇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질서유지라는 건 뭐냐면 자, 광의의 질서유지에는 국가안전보장이 포함되나 그러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질서유지라고 했을 때 참 넓은 의미에서 질서유지는 당연히 국가의 안전보장도 포함되죠. 자, 여기에서 질서유지는 협의의 개념으로 그쵸? 자,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그쵸? 이 2항에 있는 자,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데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한데 이럴 때 이 질서유지에는 자, 질서유지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사회, 이 사회 내에 어떤 공공의 안녕 질서만을 의미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다만 질서유지를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국가의 안전보장도 들어간데 자, 여기서 말하는 즉 헌법 제37조 2항에서 말하는 이 질서유지는 자, 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만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형법이라든지 어떤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 집시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자, 경범죄 처벌법 등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질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공공복리. 자, 국가 구성원 전체를 위한 행복과 이익. 그래서 공공복리가 그런 거죠. 나 혼자만의 그런 게 아니고, 네, 국가 구성원 전체를 위한 행복과 이익. 그렇죠. 그냥 국가의 안정 보장과 질서 유지가 소극적인 현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죠.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하지만 공공복리는 뭐죠? 국가 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이익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네, 공공복리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는 현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정과 질서만을 유지하는 소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 자, 공공복리는 국민 전체가 행복해지고 국민 전체가 이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목적에 해당되겠죠.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자, 도로법, 하천법 등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죠? 공공복리인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한계를 가질 기본권은 네,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형식성인 한계를 볼까요? 형식성의 한계. 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헌법 제32항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자, 관습법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만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아니죠. 헌법 제37조 2항에서 말하는 자,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렇죠? 관습법 이런 실질적 의미의 법률 말고요, 그렇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네, 딱 뭐죠? 법전이라는 형식을 가진 그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만 네,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법률은 당연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법률의 일반성 또는 법률의 추상성인 거죠, 여러분. 법률이 당연히 일반적인 추상성인 거죠. 아, 뭐 예를 들어 CF, 예를 들어 처분적 법률, 자, 공익이 인정된 경우에 합헌인데, 자, 처분적 법률은 자, 법률의 일반성을 뭐죠? 비껴간 거죠. 법률은 원래 제정이 되면 법률의 일반성을 갖고 있어서 모든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게 법률의 일반성인 거죠. 네, 우리는 법률의 특성 중에 일반성이라고 있는데, 자, 추상성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제정이 안 되고 약간 추상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법률이라는 것 원래 그 자체가. 하지만 또 한 가지 법률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자, 법률의 일반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법률의 일반적. 자,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즉 법률에서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법률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예, 해외에 있는 사람들조차,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다 받는 거죠. 모든 국민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이제 법률의 일반성인 건데 이 처분적 법률은 그게 아니고 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만을 적용을 합니다. 원래 이 처분적 법률은 법률의 일반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명박 BBK 특검법, 즉 그 BBK 특검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 이 BBK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 따로 뭐죠?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만. 원래는 이게 법률의 일반성 원칙에 어긋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자, 뭐죠? 입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자, 사회에 엄청난 공익, 대단한 공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처분적 법률도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분적 법률의 개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이 처분적 법률은 법률의 일반성 원칙에 어긋난다 그랬죠, 여러분. 왜냐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은 효력을 미쳐야 되는데 처분적 법률은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특정한 사건들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처분적 법률은 자 입법의 원칙 즉 법률의 일반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래 하면 위헌이에요. 그렇죠. 한데 엄청난 사회적 공익 즉 사회적 공익이 큰 이유로는 자 이거는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자, 법규 명령, 조례 규칙. 자,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 헌법 제37조 2항은 법률로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했는데, 자, 이때 이 법률로서의 의미는 자,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쵸? 법률에 근거한 규율, 즉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데, 자, 딱 법률로서는 그 법률에만 의한 게 아니고, 자, 그 국회가 제정한 이 법률에 근거한 규율, 따라서 이 법률에서 유임이 있어요. 자, 법률이 이거는 명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유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법률로서의 의미는 딱 법률로서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법률의 유임이 있으면 뭐 위임 명령이라든지 조례 규칙 등으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 법률로서 물론 국회가 제정한 법률,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법률로서는 꼭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위임이 있으면 그렇죠? 법률이 이건 명령 규칙에 자세한 사항은 명령이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했으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법률에 위임이 있으면 네, 명령이라든지 위임 명령이라든지 뭐 조례라든지 규칙 등으로는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대강 아웃라인을 정해서 자, 이 범위 내에서는 너네 명령이 알아서 해라, 정해라 라고 해줘야 되는데 법률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너네 알아서 다 해 라고 하는 이 포괄적 위임은 당연히 금지가 된다는 거죠. 이 포괄적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방법상의 한계가 있는데, 자, 일반적 법률 유보의 방법성의 한계, 즉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고, 이 과잉금지의 원칙은 뭐 엄격한 심사라고도 불리고요. 자,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 과잉금지의 원칙, 네,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과잉금지의 원칙은 자, 첫 번째로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방법의 적절성, 그 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그 다음에 법익 균형성, 이 네 가지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엄격한 심사, 즉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즉 법률, 네,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즉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 목적이 먼저 정당하냐? 자, 목적의 정당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수단이 적절하냐? 그래서 방법이나 수단의 적절성. 그다음에 그 방법만이 그 수단만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시키느냐? 이 침해의 최소성. 그다음에 그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사회가 얻는 즉 공익이 크냐? 법익 균형의 원칙인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를 우린 과잉금지 원칙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의 단계에 다 통과를 해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걸 바로 우리는 과잉금지 원칙, 즉 방법상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 법률 유보를 할 때의 방법상의 한계, 일반적 법률 유보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 과잉금지의 원칙은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 과잉금지 원칙은 자, 엄격한 심사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비례의 원칙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중에 어떤 기본권에 관한 어떤 주관식 문제에 있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 네, 로스쿨이나 또는 뭐 변호사 시험 볼 때나 네, 이럴 때 네, 이 과잉금지의 원칙은 자주 네, 거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어떤 기본권에 제한하는 어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게 자, 이거죠, 여러분. 네. 자, 내용상의 한계. 자, 일반적 법률 유보에 의해서 우리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로서 제한할 때, 자, 내용상의 한계는 뭐죠? 기본권의 법률적 내용. 그렇죠. 기본권 보호 영역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국가의 뭐 비상사태가 났든 긴급사태가 났든 네, 침해하는 건 완벽히 금지, 절대적 금지죠, 절대적 금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법률적 내용의 침해는 완전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서 했는데,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 강의는 여러분 한 두세 번 정도 듣고, 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네, 특히 이제 로스쿨을 지망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헌법 시험을 보려는 또 공무원 시험에 헌법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해주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토요일인데. 네.